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틴 스콜세지의 1967년작 누가 내 문을 두드리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간단히 양해의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전에 빅쉐이브처럼 영상과 해설을 병행할 생각이었는데 저작권 문제로 이렇게 음성 방송만 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편집과 녹음을 다 끝내고 처음 유튜브에 올렸었는데 그게 10분 만에 잘리더라고요. 저작권자인 워너브라더스에 제가 직접 연락해서 좀 간단히 설득을 해봤는데 사실 애원했죠. 씨알도 안 먹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작권 문제가 제대로 합의되지 않는 영화는 이렇게 음성으로만 해설하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스콜세지는 뉴욕 대학 영화과를 졸업하고 그의 첫 번째 장편 영화 제작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영화가 바로 이 영화 누가 내 문을 두드린가입니다. 스콜세지는 자신의 장편 데뷔작을 만들 당시 유럽 예술 영화, 특히 잉마르 베리만이나 베르나르도 베를루치 스타일의 영화를 찍고 싶었다고 합니다. 자신을 둘러싼 거친 거리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스콜세지는 그의 출신 성분을 깨끗하게 세탁해 줄 수 있는 세련된 영화를 만들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스콜세지는 그 자신의 뿌리를 부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장 잘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그 자신과 그 자신을 둘러싼 주변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내 문을 두드리는가는 스콜세지가 나고 자란 리틀 이탈리아 거리를 배경으로 촬영되었습니다. 또한 영화의 주인공 제이아를 비롯해 영화에 등장한 여러 캐릭터들은 거의 모두 스콜세지가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란 주변 친구들을 모델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누가 내 문을 두드리는가는 1973년작 비열한 거리와 마찬가지로 스콜세지의 삶과 이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한 영화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화의 외적인 부분을 조금 더 이야기해보자면 주인공 JR 역할을 맡은 하비 케이틀은 바로 이 영화 누가 내 문을 두드린가를 통해 데뷔하게 됩니다. 케이틀은 해병대에서 제대하고 법원에서 서기로 일하고 있었는데 스콜세지가 낸 배우 구인 광고를 보고 오디션을 보게 되었다고 해요. 당시 하비 케이틀은 영화 연기를 배우곤 있었지만 실제로 배역을 맡은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연기 도전이었던 거죠. 스콜세지는 하비 케이틀이 찾아왔을 때 기묘한 오디션 방식을 취합니다. 바로 오디션을 보러 온 하비 케이틀에게 자신들은 영화 오디션 광고 같은 것은 전혀 낸 적이 없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죠. 뭐 그냥 별로 열정이 없거나 뭐 평범한 일반인 같으면 그래요? 뭐 뭔가 사고가 있었나 보죠. 뭐 하고 그냥 돌아갔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비 케이틀은 이 말을 듣고 노발대발하며 뭐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뭐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만큼 열정이 있었던 거죠. 하비 케이틀의 이런 모습을 본 스콜세지는 그를 캐스팅합니다. 열정도 열정이지만 스콜세지는 뭐 하비 케이틀처럼 자신의 감정을 여과 없이 폭발을 시킬 수 있는 뭐 배우를 찾고 있었던 것이죠. 이에 대해 하비 케이틀은 마틴 스콜세지가 작품을 통해 표현하고자 했던 영화의 주제를 매우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하비 케이틀이 나고 자란 뉴욕 브롱스 거리, 전 가본 적 없죠. 스콜세지가 살았던 리틀 이탈리아 거리와 뭐 여러모로 닮아 있었다고 합니다. 즉, 두 거리는 모두 기존의 사회 법칙과 제도, 도덕적 관습으로부터 벗어나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즉, 케이틀은 이런 거친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해 죄를, 폭력을 거부하지 않는 주인공 제이아를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스콜세지와 케이틀에겐 이런 죄로 물든 거리로부터 심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열망이 투사된 캐릭터가 바로 JR이었던 것이죠. 영화 캐릭터, 주인공. 실제로 누가 내 문을 두드리는가의 주인공 JR은 폭력이 난무하는 이 거리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어떤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JR은 이런 구원을 통해 자신이 속한 이 거친 이 거리와 이렇게 좀 거리로부터 떠나고 싶은 것이죠. 누가 내 문을 두드리는가라는 영화에서 이런 JR의 구원에 대한 JR의 바람은 한 여자에 대한 사랑으로 형상화되고 있습니다. 이 여자하고는 뉴욕 스테이튼 섬으로 향하는 유람선 위에서 처음 만나는데요. 처음 보자마자 JR은 이 여자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JR은 여자에 대한 자신의 순결한 사랑이 이 거친 거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구원할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JR은 굉장히 뭐 방종한 생활을 하고 뭐 별짓 다 하고 이러면서도 그녀와 절대로 성관계를 가지지 않습니다. 즉 JR은 그녀를 거의 성모 마리아 같은 존재로 떠받들고 있는 것이죠. 이런 관념이 영화적으로 표현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여자를 대할 때, 여자와 만날 때, 여자의 모습이 항상 성모 마리아 상이죠. 그 상과 항상 중첩이 돼서 나타난 부분이 있어요. 항상은 아니고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런 영화적 표현은 스콜세지가 후에 많은 작품에서도 계속 반복하죠. 여하간 JR에게 여자는 자신을 구원해줄 성모 마리아 같은 존재로 예, 상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여자를 연기한 지나 베순 이 역할에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 영화에서 여자는 도무지 그 정체가 확실하지 않아요. 단순히 그냥 JR이 만난 여자일 뿐입니다. 이런 설정이 누가 내 문을 두드리는가의 주제를 드러내기 위한 스콜세지의 의도인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해주는 아이덴티티죠. 가장 기본적인 정보가 없다는 것이 이 여자가 이미 남자 캐릭터에 의해 타자화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더라고요. 즉, JR은 여자의 실체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어, 오직 그녀는 JR 자신의 구원을 위한 수단과 도구일 뿐인 거죠. 아울러 이 진압의 순이 연기한 여자는 금발의 백인입니다. 이런 외모는 미국 사회 주류죠. 와스프, 화이트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탄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정을 두고 평론가들은 어떤 평론가들은 이탈리아계 미국인인 JR이 그 자신의 거리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구원의 형태가 어떤 내적이고 영적인 구원이 아니라 단순히 어떤 사회적이고 외적인 신분 상승, 즉 속물적 구원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즉 구원에 대한 JR의 관념은 그 시작부터가 신성한 것이 아니고 매우 세속적인 것입니다. 이 여자가 백인이고 금발이라는 것이. 저도 이런 생각에는 뭐 100% 동의하진 않아요. 하지만 영화의 씁쓸한 결말 부분에서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JR의 사랑이 100% 어떤 신성한 것은 아니라는 그런 확신을 들게 됩니다. 실제로 JR에게 이 여자 지나 베순이 연기한 여자는 과거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자신을 강간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받은 순간 JR은 막 화를 내고 막 분노를 합니다. 자신이 성녀로 믿었던 여자가 알고 보니 몸을 지 맘대로 굴리는 어떤 창녀와 달바운 여자로 보이기 시작한 거죠. 만약 JR이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뭐 그녀가 강간했다는 사실 전혀 뭐 중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녀에 대한 어떤 연민의 감정은 더 생겼을지 모를 망정. 하지만 그 사랑은 JR의 구원을 위한 사랑이었을 뿐이기에 JR은 더 이상 성모 마리아가 아닌 그녀를 떠나는 것이죠. 그리고 JR은 뭐 여자를 떠나 다시 왁자지껄한 자신의 그런 방탕하고 폭력으로 가득 찬 거리로 돌아갑니다. 이때 이런 JR의 절망을 영화적인 이미지로 가장 잘 치환한 것이 바로 닫히는 문인 것 같아요. JR의 친구들은 JR과 친구를 탈 때 함께 뭐 방탕하게 술집에 들어가서 놀 때 항상 JR에게 말합니다. 창문을 꼭 닫어, 문을 꼭 닫어. 그때마다 JR은 뭐 그냥 말 잘 들어요. 문을 꼭 닫습니다. 즉 JR은 어떤 구원의 가능성을 닫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타락한 공간에 틀어박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익숙하지만 타락한 공간에서 JR은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그의 마음의 문은 여자에 대한 사랑과 또 구원에 대한 바람으로 계속 두들겨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JR은 여자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화해하죠. 여자애도 JR을 반기고요. 반깁니다. 예, 신기하죠. 언뜻 보기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뭐 JR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정한 구원의 길로 들어서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영화가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지만 결국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지가 않죠. 여자를 다시 만난 JR은 말합니다. 너를 용서한다. 그러니 결혼하자. 이때 JR은 이번엔 자신이 강간당한 여자를 용서함으로써 구원에 대한 주체적인 역할을 맡으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처음에 JR은 여자를 성모 마리아에 위치시켰다면 이젠 자신이 창녀 막달라 마리아를 용서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예수가 됨으로써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씁쓸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JR은 아직도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어떤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여자는 이런 JR을 거부합니다. 네, 그래서 둘을 뭐 이렇게 떠나고 이후 영화는 고해성사를 하는 JR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뒤로 고해성사하는 JR의 뒤로 더 지니스의 Who Said Knocking at My Door가 흐릅니다. 이 노래 참 좋아요. 더 지니스 램프의 요정 지인입니다. 한번 꼭 들어보세요. 저도 이거 한번 음악을 틀어드리고 싶은데 저작권 문제로 걸릴까봐 못 집어넣습니다. Who's knocking on my door? 누가 내 문을 두드리는가? 그렇게 영화는 구원도 없이 사랑도 없이 막을 내립니다. 누가 내 문을 두드리는가는 이렇게 가부장적이고 종교적인 관념을 전면에 내세워서 여성 캐릭터를 성녀와 타락한 여자로 구분했다는 점에서 관객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반면 공감은 상대적으로 선사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영화적 주제를 드러내기 위한 스콜세지의 장치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리고 이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극영화로서 어떤 장르적 쾌감이나 재미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보고 있으면 졸려요. 예. 그래서 스콜세지는 자신의 데뷔작을 개봉시키기 위해 실제로 스콜세지는 자신의 데뷔작을 개봉시키기 위해 여러 배급업자를 찾아다니죠. 근데 번번이 거절당합니다. 왜냐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결국 어떤 배급업자 하나가 화끈한 장면 한두 개 붙여준다면 개봉시켜주지 뭐 이런 조건을 답니다. 화끈한 장면이 뭐냐면 배드신이죠. 포르노. 그래서 스콜세지는 영화의 주인공 JR의 성적 타락을 암시하는 세미 포르노를 촬영하고 이를 영화 안에 집어넣음으로써 겨우 영화를 개봉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가 뭐 이렇게 포르노로서 이렇게 포르노냐, 포르노 아니면 흥미가 없느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콜세지는 누가 내 문을 두드리는가를 통해 구원과 사랑에 대한 인간적 시도와 그 한계라는 어떤 인류의 보편적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이 영화를 봤을 때 굉장히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신부가 되고 싶었으나 될 수 없었던 스콜세지 자신의 고해성사인 동시에 또한 우리들 모두 어떤 자신의 사랑을 신성하게 하고 싶지만 또 이를 통해서 구원받고 싶지만 항상 다른 어떤 인간이기에 겪을 수밖에 없는 어떤 한계, 그 죄, 이런 것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죠. 뭐 이런 걸 안 느껴보신 분들은 다 좋으신 분들이니까 다 천국 가실 거예요. 예, 친구랑 사랑 잘 하십시오. 네. 여간 이렇게 스콜세지의 영화에 공감을 느끼지 않은 것이 저만은 아니었나 봐요. 당시에도. 왜냐하면 스콜세지는 이 데뷔작 누가 내 문을 두드리는가를 통해 미국 독립영화의 대부인 존 카사베테스와 로저 커먼에게 눈도장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스콜세지는 그 다음 작품, 또 그 다음 작품을 계속 찍게 돼요. 즉 직업인으로서의 감독이 된 것이죠. 그리고 스콜세지는 이런 꾸준한 영화 작업을 통해 자신의 영화적 테마를 보다 발전된 형태의 영화적 형식을 빌려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장르적 쾌감도 있고 세련된 영화를 찍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부러운 거죠. 많은 영화인들이 지금도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서 고집 박박 부리면서 뭐 영화 찍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주변에도 잘 되길 바랍니다. 네. 다음엔 이 스콜세지의
두 번째 극영화 박스카 버사 국내 개봉명 바바라 허쉬의 공황시대에 대해서 간단히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게 영상이 좀 되게 재밌는 장면이 많은데 이걸 편집해서 못 넣는 게 굉장히 좀 아쉽네요. 이거 아니면 다음에 혹시 존 카사베테스 얘기 나온 김에 그 사람 해도 되고요. 존 카사베테스 할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여하간 감사합니다.